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이놈의 온도가 엄청 올라가죠, 지금. 폭염입니다. 그죠? 점수는 온도계를 못 따라가. 영하 한 10도부터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50점은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요약집은 지금 28쪽이거든요. 28쪽 있죠? 요약집에 28쪽. 자, 거기에 보면 이쪽에 취소구역 지정 등에서 이건 정부가 지정하는 겁니다. 1번의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였고,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이죠. 첫 줄 끝에 도시정비에서 정비의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줄에 거점 육성이 있죠. 지역 거점 육성 네모였고, 기업번부터 미연번까지 딱 묶어놓고 이게 바로 이제 대상 지역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이죠. 대상 지역. 자, 동그라미 2번을 봐요. 입주규제 취소 구역에는 입주규제 취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쭉 밑줄 그어놓고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기업번부터 미연번까지를 딱 묶어보는데요. 요걸 우리가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리을번을 보면 용도지구 도시군계획 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내용은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면은 틀립니다. 이게 요거까지 포함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입주규제 취소 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주규제 취소 구역 밑줄 그어요.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은 밑줄 그어놓습니다. 요게 끝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 밑줄 그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자 뭐 이런 내용 나오죠. 10일 이내 의견 회신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5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변경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때문에 거.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가 10%라는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오른쪽 맨 위에 기억, 니은 한번 묶어보는데, 자, 기억번은 입주규제 취소 구역의 면적이 10% 이내의 변경입니다. 10%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밑줄 그어놓고 그 안에서라는 말은 10% 범위 안에서 이런 뜻이죠?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구역이다 계획이다 하면 10% 범위 안에서 변경 들어가는 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도지사가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봅니다. 자, 니은번을 보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요. 가로 열고 다만 이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의 20% 동그라미 치고 건폐율 용적률이라면 2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칙은 10%인데 건폐율 용적률이 20%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는 표현 나오죠. 기준에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었습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때까지는 기준 하면은 무조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양가로 2번에 입주규제 취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입주규제 취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밑줄 한번 그어야죠. 자, 두 번째 줄 끝에 따로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요 밑줄 그어요. 제가 이제 해당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상업, 업무, 문화 이런 복합 컴플렉스 타운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은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입주규제 취소 구역은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수한 건축물이 탄생이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입주규제 취소 구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밑줄 그어놓고 적용 배제라고 써야 돼요. 1, 2, 3 묶어놓고 적용 배제. 이 컴플렉스 타운을 조성하다 보니까 주보복인 주택단지, 주보복 있잖아요. 이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주택의 배치 밑줄, 주자의 동그라미, 부대시설 밑줄, 부의 동그라미, 복리시설 밑줄, 복의 동그라미 치고 주택단지라고 써야죠. 주보복.
주부는 복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조성 기준 밑줄 그어놓고 주택단지 대조성 기준 이런 거 적용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미술작품 설치 밑줄 그어요. 건축 비용이 일부를 갖다가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술작품 설치하는 것은 규모 있는 건축물들을 보면은 조형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돌로 되어 있고 또는 뭐 동상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조형물들. 그런 걸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내용. 자, 양가로 3번의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되는 말 있죠. 별표 쳐야 돼요. 입지가 특별하다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계 취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밑줄 그어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본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입지가 특별하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입지계 취소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 입지가 특별하다. 자, 그 정도 잡고 시험장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집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문제집으로 다시 옵니다. 자, 문제집의 1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토기 법령상 입주계 취소 구역에 대해서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택단지라고 써 놓습니다. 주부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주택단지다 하는 것은 기준을 갖다가 적용을 폐지하겠다 하는 내용. 그래서 주거기능, 상업기능, 문화기능 이런 것 등이 다 업무기능 다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3번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지 요걸 갖다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의 부설주차장 밑줄 미술작품이라는 말에 밑줄을 한번 그어놓습니다. 주부미술 이렇게 한번 잡아가 봅시다. 주부미술, 주택단지,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주부미술, 미술작품 뭐 이런 것 등을 배제하겠다는 거. 자, 넘어가서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입주계 취소 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원칙 10%죠. 그러나 건폐율 용적률 나오면 20%. 뭐 이렇게 가봅시다. 자, 그래서 기획부는 취소구역의 입주계 취소구역의 면적은 10% 이내의 변경이고 동변경지역, 그 10% 변경지역 이내에서 입주계제 취소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죠. 자, 니은번을 보면은 거기에 다만 나오네요.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의 경우에는 20%까지 갑니다. 이때는 시도이사가 직접 할 수 있다. 원래 변경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건데 경미하다 하면은 이게 10%, 20%에서 1번이 정답이죠. 시도이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6번 한번 가보죠.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16번에 관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항상 나오는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요약집을 보면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바로 이제 18페이지에 있죠. 18페이지. 자, 18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 18페이지에 있다고 확인학습 좀 해줘야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공유 쓰면 바다만 그렇습니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여기까지 맞아요.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걸려야 돼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도시지역을 지우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이 되어지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첫 번째를 보면 용도지역이라는 말이 있죠. 용도지역이라는 말이 있고 용도지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용도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뭘로 결정되냐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이 절차를 통과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신문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용도지역만큼은 특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런 거를 갖다 가지고서 붙여버리면 틀려요. 그래서 용도지역만큼은 이걸 거치지 아니해도 여기까지 거친 걸로 보는 게 있고 어떤 건 여기서 여기까지 거친 걸 보는 게 있어요. 내용 이해가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바다에 한한다 하는 내용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송도를 메꿨잖아요. 이렇게 바다를 메꿔가지고 메꾼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도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꿨죠. 이렇게 메꾸면 바로 이게 준공인가일이 2010년 8월 6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날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진 않아요. 따라서 해당 이 광역시장은 도시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에 걸리는 거예요. 이 지역이 도시지역임을. 내용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도시지역일 때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두는 거지. 만약에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바다를 메꿨어요. 뭘로 만들어내려고 메꿨느냐? 이렇게 논밭으로 만들려고 농림지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는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딱 끝내야 됩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여기에 있는 도시군수는 이 지역이 농림지역임을 고시하여야 한다에 딱 걸리는 거죠. 내용 이해가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리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 1번이 틀렸어요. 2번은 어항구역 네모 엮어놓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밑줄 그어야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도시지역이 연접한 이 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항구역의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면 틀립니다. 반드시 도시지역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키워드고 3번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거 농공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맞는 내용. 4번은 보면 택지개발지구죠. 지정고시 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자, 5번의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입니다. 발전소 부지죠. 발전소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발전소 부지. 이런 걸로 지정고시 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도시적에 준해서 각종 행위 제한을 갖다가 적용받는다.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어지겠죠. 자, 오른쪽에 한번 넘어가 봐서 17번 지문 한번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되어져요. 중요 표시는 빠졌죠. 자, 그러나 반드시 복습 필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1번은 용도지역이라 하면 도관, 농자 해서 큰 틀로 4가지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2번은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죠. 그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면 틀리죠. 특례가 인정되니까 입안 결정 없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매립준공인가일에. 그렇죠? 아무튼 2번이 틀렸어요. 매립준공인가일에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지.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면 틀려버립니다. 입안 결정 없이. 자,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갑니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죠. 자, 내용과 다른 경우 밑줄 그어요. 이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돼요. 특례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밑줄 그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지정해야 돼요. 맞는 내용. 자, 4번 갑니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죠. 자, 걸쳐 있는 경우 밑줄 그어요. 이때도 특례 인정 안 돼요. 자,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자. 예, 맞는 내용이죠. 자, 5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밑줄 그어요. 따라서 특례 인정 안 돼요. 결정 절차를 거치자 하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 국토기 법령상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항만구역이죠. 항만구역이 네모 엮어놓고 어항구역 항만구역이에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죠? 자, 지정고시 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네. 자, 2번 갑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밑줄 예정구역이죠. 물론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기 위한 것들은 제외됩니다. 자, 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발전소 부지 좀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자, 3번의 관리지역에서 네모일 거예요. 관리지역에서 특례 인정되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위에 1, 2에서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구역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했는데 이게 해제됐다. 이렇게 되면 지정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다시 환원된 걸로 봐야죠. 그렇죠? 지정 용도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5번을 보면 위에 사에서 용도 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 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용도 지역 환원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돼가지고 여기서 도시적에 준해서 모텔 허가를 받아서 모텔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제돼 버린다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19번 가요. 국토개혁 법령상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죠.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우리 요약집의 2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용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이 내용이 또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또 출제되는 영역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영역이. 자, 둘 이상의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대지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이 있어서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다. 지역 등에 걸친다. 걸치는 경우죠. 걸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원칙은 말이죠. 이 하나의 대지가 100평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죠. 자, 그러나 상업지역은 도로변에 말이죠. 상업지역은 띠 모양입니다. 이 띠 모양으로 해서 2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660제곱미터 이하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는 건폐율과 이 용적률 있죠. 요건 가중평균하자에 걸립니다. 가중평균하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있어서 행위 제한이에요. 그 밖의 행위 제한 나오죠. 야, 이것은 이제 넓은 쪽으로 가자. 이렇게 딱 걸려요. 넓은 쪽으로 가자. 이렇게 걸립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게 이제 원칙인데 예유가 나오죠. 예유가 나오는데 이게 예유가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물미고죠.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게 되어지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대지까지도 둘 다 그래요. 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물미고 물때미고 잡아야 돼요.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게 되면 하나의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에 걸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게 되어지면 하나의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의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대지는 불탈 일이 없기 때문에 대지 여기 들어가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그렇죠? 네. 물방에 걸지 물대빵 해버리면 틀려요. 자, 다만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화벽 구획이 되어 있다 하면은 제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이죠.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각각 가자. 이렇게 걸리는 거죠. 대녹각입니다. 이렇게 걸리는 건데, 여기에서도 녹지지역의 건축물입니다. 녹지지역의 건축물이죠.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자, 이것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이렇게 걸치게 되어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이 내용이에요. 내용 됐어요? 네.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 너무 중요해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기출문제 또 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1번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m 이하인 경우에는, 자, 330m 이하인 경우 밑줄 긋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자. 밑줄 긋습니다. 맞죠? 네. 자, 2번 위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다.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밑줄 그어요. 이건 2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 밑줄 그어놓고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맞죠? 자, 3번 갑니다.
왜 1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위 제한이 큰 용도 지역이 아니고 면적이 넓은 쪽으로 가요. 행위 제한이 큰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면적이 넓은 쪽으로 갑니다. 행위 제한이 큰 이걸 지워버려야 돼요. 이걸 지우고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넓은 면적에 속하는 쪽으로 갑니다. 행위 제한이 강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3번이 틀렸다. 자, 4번은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건축물 및 대지 물미고 물대미구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맞는 내용. 자, 5번에 녹지지역에 건축물이 걸칩니다. 건축물이 걸쳐요. 대지가 걸치는 게 아니고 대지가 녹지에 걸쳤다. 각각 가자 이 말이죠. 그런데 녹지지역에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쳤다면 물미고 물대미고 이쪽으로 그대로 갑니다. 내용 이해 가요? 건혜연이야. 네, 맞습니다. 자, 오른쪽에 20번 문제 갑니다. 자, 국토개입 법령상 행위 제한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개발 제한 구역 밑줄 긋습니다. 행위 제한이나 그 밖의 개발 제한 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개입 법률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개별법으로 갑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밑줄 그어요. 이 법으로 가겠다. 자, 2번 갑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밑줄 그어요. 행위 제한 등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말이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따로 법률이 있어요. 이런 개별법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창고를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다고. 왜 없느냐? 국토개입 법률에서 이런 걸 기울여 놓고 있는 건 아니야. 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 자, 3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밑줄 그어놓고 수산자원 관리법에 밑줄 그어요. 자, 4번 입주구역 취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버리면 안 돼요. 입주구역 취소 구역 계획으로 정합니다. 자, 입주구역 취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입주구역 취소 구역 계획으로 정합니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으로 정한다. 입주구역 취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건축 행위 제한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국토개입 법률로 정한다. 예, 법령으로 이제 또 정하겠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100제곱미터 이내에 농가주택 등이 단독주택 증축하자, 허가받자 하는 내용들이 바로 국토개입 법령에서 기울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자, 국토개입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배제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요약집의 23쪽입니다. 우리 요약집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약집의 23쪽을 보면은 행위제한 특례 2번 제일 밑에 갑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배제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 나오죠? 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죠? 건축선에서 바로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거죠. 자, 농지법 8조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이거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 안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공개 시설 사업, 학교, 공원 등 도로 뭐 이런 것 등이에요. 자, 여기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다 이렇게 되면 이건 보존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 녹지지역 안에. 그렇죠? 보존 목적으로 가는 이 녹지지역 안에 농지를 갖다가 취득할 때는 농지적 발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또. 이놈의 거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때문에 미치겠어 그냥. 자, 그래서 다시 문제 21번을 보면은 1번에 접도구역 배제됩니다. 2번에 도시공개역 시설 밑줄 그어요. 도시공개역 시설은 해당 용도적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공개역 시설은 해당 용도적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적용 안 받아요. 자, 3번 용도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공개역 시설입니다. 적용 안 받아요. 4번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적용 안 받죠? 네. 자, 5번을 보면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공개역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다 하면 보존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 농지증. 이때는 발급받아야 한다는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90쪽 넘어갑니다. 자, 22번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가 없죠? 그래도 별표 쳐놓고 복습 들어가줘야 돼요. 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등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뭐냐 그랬네요. 1번에 보면 농공단지에 밑줄 그어요.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농공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뭐 이런 거, 도시전반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이런 거죠. 자, 2번에 보면은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이 연접한 공이 있으면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예요. 농림지역에 연접한 게 아니고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 기출문제 수지입니다. 이게. 자,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이죠. 자, 3번에 뭐예요?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 이게 도시개발법까지 시험 문제네요. 이렇게. 이 기출문제 유형입니다. 요즘에. 요즘에는 막 그냥 다른 법에서도 따온다니까 이게. 지금 추세가 이래. 자, 다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22번 문제가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자, 여기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봅니다. 우리가 판교 신도시 만들겠다 해서 계획관리 지역이었는데, 이 계획관리 지역에 이 도시개발 사업하겠다 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순간 바로 이 지역은 뭐와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옳지, 지구단의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걸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걸로 본다. 중요하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그랬으니까 도시지역 내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겠지. 따라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립니다. 자, 여기에서 다만 이 단수조문에 걸려요. 다만 이 도시지역 외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립니다. 취락지구는 제외에 걸립니다. 야, 여기에서 내버린 거야. 여기에서 단수조문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내도 이거 못 푸는 건데 여기서 내버렸잖아. 국토개법률에서. 취락지구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다 하더라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면 틀려버립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게 수준 높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정답이 OX가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정답이 골라낼 수 있다니까 모르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 하면 절대 이걸 2번, 3번 읽어보면 절대 안 돼, 이게. 자, 4번 보면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틀려버렸죠.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결정고시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자, 5번 갑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나오죠. 택지개발지구 이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 걸리잖아. 5번이 정답이잖아요. 그죠? 자, 23번 가겠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옳지 아니한 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만 풀어도 유학정리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것도 중요표시 빠졌네요. 중요표시 해놓고 자, 별표 쳐놔요. 복습해줘야 됩니다.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물미고 물대미구로 갑니다. 건축물 및 대지까지도 그래요.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네. 자, 2번 갑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물방에 걸립니다. 물대빵 해부르면 틀립니다.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는 그 건축물 및 대지 들어가서 틀렸네요. 대지는 불탈 일이 없다. 대지는 불탈 일이 없다. 대지지구입니다.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대지 또 나오네요. 대지 지워버립니다. 대지 없애버려야 돼. 대지. 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위에서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원래 전부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지만 이게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제외된다는 내용. 자, 4번 갑니다.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됩니다. 대지가 대녹각이죠.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각각 동그라미 칩니다. 대녹각이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이렇게 되죠.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물미고 물대미고 그대로 갑니다. 물빵. 자,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자, 24번 가겠습니다. 24번 갑의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700제곱미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갑의 대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내용은 뭐냐? 조례는 무시합니다. 자,
준주거지역. 그러면서 이제 해당 용도적인 행위자는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죠. 700이 일종 일반주거지역.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자,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네, 1000제곱미터, 값에 있어서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700제곱미터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으며, 일반 주거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가 준주거지역이에요? 준공업이니까? 준주거 지역에 걸쳐 있다. 이렇게 됩니다. 법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은 55에 6657, 60% 적용을 받죠. 상한치가. 자, 용적률의 상한치 얼마 적용을 받냐면 100, 150, 200. 그렇죠. 200%의 적용을 받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이 55에 6657, 77, 70% 적용받죠. 상한치. 자, 용적률은 300에 껑충. 옳지. 500%. 아주 열심히 해주셨네요.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이 내용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자, 보겠습니다. 1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잠깐만. 자, 우리 건폐율과 용적률만 가중평균합니다. 요것만 가중평균하는 거죠? 가중평균하는 거고, 요것만 가중평균합니다. 가중평균하는 거고, 나머지는 무조건 넓은 쪽으로 가죠. 넓은 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서 행위자를 적용받아야 돼요. 준주거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고, 제1종 일반적으로 4층이 하니까 아파트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행위자를 적용받으니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자, 이번에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이 가중평균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65%다 해버리면 또 틀립니다. 자, 가중평균치 구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요. 가중평균치라는 것은, 가중평균이라는 말은 개개의 몫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전체로 나눴을 때 가중평균한다는 말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중평균한 건폐율이다 하면은 이 건폐율의 정의를 알아야 되지. 건폐율은 건대요, 연대요? 건대라니까. 건축면적이요.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건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분율로 표현해야 돼요. 소수점 나오면. 자, 가중평균한 용적률이 얼마냐 했을 때 용적률의 정의를 알아야 된다고. 용적률의 정의는 건대예요, 연대요? 연대 이렇게 되어진다고. 연대 이렇게 되어지죠? 연대, 건대, 연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 소수점 나오면 곱하기 100해서 백분율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가중평균한 건폐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나눠버린 거예요. 전체 대지면적이니까 전체니까 1000제곱미터로 나눕니다. 개개의 몫을. 자, 개개의 몫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700제곱미터에서 건폐율 60%는 얼마냐? 이런 뜻이야. 얼마요? 6, 7에 42, 420제곱미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300제곱미터의 70%가 얼마냐? 이런 뜻이야. 3, 7은 21, 210제곱미터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1000제곱미터분의 얼마가 되냐면 630제곱미터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0.63이 된다고. 백분율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가 정답이 되어집니다. 정답. 그죠? 자, 용적률 가겠습니다. 가중평균한 용적률. 개개의 몫을 구해서 전체로 나눠줘 버리면 됩니다. 전체가 1000제곱미터가. 자, 요게 700에 있어서 이 2배가 얼마냐 이런 뜻이요. 700의 2배가 1400제곱미터죠. 1400제곱미터 더하기 300제곱미터의 5배가 얼마냐 이렇게 되어지죠. 5배는 1500제곱미터입니다. 15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지면,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000제곱미터 분에 요게 이제 2900이 되는 거예요. 2900제곱미터. 그러면 2.9가 되죠. 2.9가 된다는 얘기는 백분율로 표현해야 되니까 290%가 정답입니다. 물론 이제 상한치를 얘기한다라는 조건을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답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3번은, 그래서 이게 200%가 아니고 290%가 정답이고. 자, 4번 갑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조권에 관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조권에 관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우리 공개공지하고 전주일주하고 이거 잡아주셔야 돼. 내용이 크로스되니까 이 공개공지 이 말은 요게 이제 벤치 같은 거 이런 거 정자 같은 거 설치하자 말 그대로 공터 마련하자 이 취지야. 이 공개공지는 콩쥐팥쥐죠? 이 콩쥐팥쥐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야? 콩쥐팥쥐에 있어서 남친 이름은 누구다? 일준이 상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준이 상준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준주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돼요. 그죠? 일준이 상준이. 여기에서는 뭐를 하자는 거냐면 이게 이제 공터 마련하자 벤치나 뭐 이제 정자라든지 요것 등을 갖다가 설치하자. 이 공터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요. 공터라든지 이런 것 등을 설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전주일주라는 말을 했어요. 전주일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이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다. 여기에서는 이게 햇빛 때문에 그래. 이게 햇빛 때문에 일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일조 때문에 요게 이제 정북 방향으로부터 전주일주는 전라북도 방향이라고 그랬죠? 정북 방향으로부터 9m 이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1.5m 이상을 이격해야 됩니다. 이상 띄어 건축해야 돼요. 띄어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건축한다. 그 다음에 9m를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9m를 넘어선다 초과한다면 건축물 각 높이에 있어서 각 부분 높이입니다. 부분 높이에 있어서 높이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띄어 건축한다 이렇게 돼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기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넓은 쪽으로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요. 제1종 일반적으로 행위제한을 적용받네요.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받지 아니한다 하니까 틀렸지. 내용 됐나요? 네.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받는다. 요 내용 크로스되니까 조심해서 이거 구분해야 돼. 콩쥐팥쥐 남친 이름은 일준이 상준이 생각나는데 문제를 못 풀어. 아, 이걸 여기에다 대입해야 되나 저기에다 대입해야 되나. 주소 찾는 일만 해 우리.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2층에 일종 근생 건축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생 다 들어와요. 용도지역이나. 그래, 이런 건 다 안 읽어봐도 일종 근생 건축할 수 있다. 맞아요. 예. 자,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은 92쪽에 25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거기에 국토기획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죠.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미줄고요.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밑줄 그어놓고 맞죠? 네. 자,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가장 작은 이 340제곱미터 이하인 이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등별 이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 가장 작은 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이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660제곱미터까지 가는 거죠. 원칙에서 어긋나니까 요건 이제 330제곱미터인 이렇게 하면 또 맞을 수 있는데 600 이하인 그랬으니까 660제곱미터로 고쳐놓습니다. 200평.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은 유에서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자, 4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물미고 물대미고 이거죠?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 맞습니다. 5번을 보면은 건축물이 방화지구죠? 물방으로 갑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있죠. 여기는 이제 대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상업지역은 660 이하다. 그리고 원칙은 33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만 한번 잡아가 봅시다. 자, 26번 한번 들어가 보죠.
26번은 갑의 1000제곱미터 대지는 300제곱미터가 자연 녹지지역에 걸쳐 있고 700제곱미터가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죠. 요때는 갑이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은 각각 갑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연 녹지 용적률이 100%이고 준주거지역은 일단 400%로 주고 있네요. 요걸 적용해서 최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최대라는 말 집어넣었으니까 요거 이제 상한치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상한치를 그대로 적용하라. 뭐 이런 취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요 내용이 있죠.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갑의 대지가 이제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갑의 대지가. 근데 자연녹지역은 얼마로 나와요? 자연녹지역이 300으로 나와요? 300제곱미터가 이게 자연녹지지역에 있다.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되어집니다. 녹지지역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이 여기 이제 7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에 얼마 주냐면 100%를 주고 있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연면적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연면적이라는 연대에서 나와요. 용적률에서 나와요. 컴페어는 무시해버립니다. 연면적이라는 것 자체. 그러면 300제곱미터, 이 300제곱미터의 100% 한 배가 얼마냐 이런 내용이야. 한 배가 얼마야? 300이야. 300제곱미터. 그 다음에 700제곱미터의 4배가 얼마냐 이 뜻이에요. 700제곱미터 4배는 2800이지? 2800이야. 이걸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3100제곱미터가 이게 정답이 되어집니다. 정답. 이런 내용이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 자, 요 정도만 풀고 가야 돼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갑의 토지 1000제곱미터는 일반 상업지역에 400제곱미터가 걸쳐 있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가 걸쳐 있네요. 이 경우 가중 평균한 용적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용적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중 평균치를 한번 구해보는 건데, 자, 요거는 지금 요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띠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 쭉 진행된 거죠.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제1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데 많아요. 우리 구도심에 가면 주거지역에 이런 데 많은데 이 골목길로 딱 가다 보니까 여기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대문 열고 나오니까 모텔이 있어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바로 이런 데인데 여기에 지금 대지가 가부 대지 1000제곱미터가 어떻게 걸쳐 있냐면 이런 형태로 걸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400제곱미터가 여기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0제곱미터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데 이 해당 용적률 이런 거 이제 법령으로 정하는 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인가요? 100, 150, 200, 250, 300, 껑충 500 이렇게 되죠? 자, 일반 상업지역이라면 얼마까지 가요? 상한치가 1300%까지 가죠? 여기 상한치에 있어서 가중평균치를 한번 구해보자. 가중평균한 용적률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가중평균한 이 용적률이 얼마냐 이걸 한번 구해보죠. 상한치를 놓고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니까 1000제곱미터분에 400제곱미터의 13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400제곱미터 13배니까 4, 32, 4일은 5천이 아무튼 곱하기도 두 자릿수 넘어가면 뭐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자 5200 더하기 600의 한 배예요. 그러니까 6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1000제곱미터분에 얼마가 되냐면 58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5.8이 되어지는 거죠. 5.8이니까 여기 이제 100분율로 해야 되니까 580%가 여기 이제 정답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면은 가중평균한 건폐율을 고르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가부토지 1000제곱미터는 200제곱미터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에 이런 땅 없으니까 풀지 말아버리자 하면 안 돼요. 이런 땅 없으니까 풀지 말까? 걸쳐 있으면서 별도로 조례를 정하는 이 건폐율의 상한치는 없어요.
가중평균랑 컴페어 상한치를 놓고서 이제 가중평균 하자 뭐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상한치를 놓고서 항상 조건이 상한치를 놓고서 가중평균해라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 주는 게 이제 보다 정확한 문제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땅이 1000제곱미터가 있어요. 갑의 땅이 이렇게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있다. 근데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조금 더 그 똑같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게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좀 분위기상 비슷비슷하게 5대 3대 2가 돼야 되니까. 자, 500제곱미터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준주거 지역.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가 뭐예요? 300제곱미터가?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인가? 네.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되고, 200제곱미터가 뭐예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주네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조례로 정하는 게 없으니까 건폐율의 용적률이에요. 건폐율을 잡아야지. 준주거 지역 건폐율이 얼마 나와? 상한치가 70%를 그대로 적용합시다. 그 다음에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하면 55에 6657 60%예요. 60%의 건폐율을 가지고 나오고 여기서 건폐율이다 하면 50%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도 고마워. 어디 가면 언제까지 틀리는가 보자. 다 그래 끝냈어. 답 내놓으면 아닌데요. 고마워. 눈물 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에 해당이 되니까 1000제곱미터분에 요 200에 60% 하면은 2, 6, 12, 120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네. 더하기 300에 50 절반이니까 150제곱미터네요. 150제곱미터 이렇게 될 거고 500에 70% 57, 35, 35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1000제곱미터분에 얼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620인가? 너무 사치스럽네. 계산기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620제곱미터예요. 620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어지면 0.62가 나오죠. 0.6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백분율로 표현해야 되니까 62%가 이게 이제 정답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상한치를 놓고서 가중평균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29번 문제를 보면은 갑의 대지 1000제곱미터는 700제곱미터가 자연녹지 지역에 걸쳐 있죠.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는 준주거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 갑이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가 없으며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해라. 뭐 이렇게 이제 나와주고 있어요. 700제곱미터가 자연녹지 지역, 준주거 지역. 자, 요게 이제 1000제곱미터인데 이게 700제곱미터가 여기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죠. 자연녹지 지역이다. 자연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0제곱미터가 얼마 되어 있어요? 준주거 지역 이렇게 돼요. 준주거 지역.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연면적은 용적률에서 나오는 거니까 용적률 상한치를 최대 그랬으니까 상한치를 여기 잡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연녹지 지역이다 하면 용적률 상한치가 100%죠.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이다 하면 용적률 상한치가 500%죠.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대 연면적은 700제곱미터의 100%, 한 배가 얼마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700제곱미터죠. 요게 70이 아니고. 귀는 살 안 쪘어, 내가. 다 들려. 자, 그 다음에 이제 500%라는 건 5배가 얼마냐 이 뜻이에요. 이것의 5배는 얼마야? 1500제곱미터죠? 이렇게 이제 더하니까 얼마가 되어지는 거야? 2200제곱미터가 정답이다. 이렇게 2200제곱미터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정답. 자, 좀 쉬었다가 도시공개시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